안녕하세요. 예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읽기. 만몬 자본 지배체제, 빚세상 경제를 까발리다. 21세기 예수의 비유 읽기와 해석에 대한 제안입니다. 특별히 21세기 예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읽기와 해석 제안이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교회들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읽기와 해석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에서 좀 비유를 읽고 해석하는 것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세기 예수의 비유 읽기 해석과 제안은 사적인 것이고 제안입니다. 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설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에 예수의 비유의 독자들이 새로운 눈으로 이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읽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제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읽기와 해석의 주제를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 지금까지 교회들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읽기와 해석과 설교의 내용들을 반면교사로 삼아가면서 새로운 비유 읽기와 해석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한없이 양극화된 소득과 자산과 교육과 삶의 모든 것이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세상,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융자본 경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 체제에서 비꾸러기로 살아가면서 채무노예처럼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읽기와 해석의 주제를 만몬자본 지배체제, 비싼 것은 까발리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 예수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애매모호하고 정말 헷갈리게 이야기를 이끌어 감으로써 청중들의 마음과 청중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하려고 했을까? 예수가 비유의 청중들에게 정말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내용 중 하나는 예수 시대의 만몬자본 지배체제, 비슷한 경제의 모순과 폐해를 까발리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농지와 멀리 떨어진 도시에 거주하면서 많은 토지를 독점하고 마름이라는 대리인을 내세워서 소장농들에게 빚을 지우고 빚을 관리하면서 소장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서 부와 자산을 늘려나가는 비슷한 경제의 그런 모순들과 폐해들을 낱낱이 까발림으로써 새로운 대안 세상을 꿈꾸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인데요. 청지기를 이 부재지주의 농지를 관리하고 부재지주의 소작농들을 관리하고 소인을 생산한 그런 생산물들 관리해서 부재지주의 부와 재물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마름들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작농들을 포악하게 다루면서 부재지주의 재산을 늘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그 자산도 조금씩 몰래 늘려나가는 그런 마름에 모질고 포악한 그런 행태를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빚진 소작농들의 삶의 자리는 어땠을까?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나타난 상황들로 봐서도 이 빚진 소작농들의 삶은 참으로 처참하게 짝이 없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작농들이 너무 많은 빚을 지어서 절망 상태에 빠지면 소작농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가족이 해체되고 유랑민이 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빈민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작농들을 자꾸만 다 붙여서 부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부재지주에게 참으로 훌륭한 마름, 훌륭한 청지기는 적당하게 소작농들에게 빚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빚을 지어진 채로 소작농의 삶을 옥죄게 되면 소작농의 삶을 유랑농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런 처참한 소작농의 상황은 사실은 지금 21세기 동남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죠. 동남아의 농민들, 설사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농부들일지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빚을 내서 농사를 짓게 되고 빚을 갚고 그러다 보면 자기 생산한 생산물로 그 빚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채무노예처럼 이렇게 땅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작농들이 동남아 지역에 많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 같은 곳의 농부들은 거의 뭐 이제 전주들에게 그 돈을 빌려 농사를 짓고 또 빚을 지면 또 땅을 넘기고 뭐 그래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주들에게 옛날에 그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벌어졌던 소작농 채무 제도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주들에게 돈을 빌려서 종자도 사고 비료도 사고 농사를 짓고 빚과 이자를 다 갚지 못해도 땅을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21세기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그렇다면 부재지주는 소작농들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했을까요? 부자는 청지기의 역할을 소작농들에게 감당할 만한 빚을 지워서 그 빚 때문에 소작농을 땅에 묶어두고 그래서 그 독점한 그 부재지주의 땅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작농들의 빚이 너무 과도하면 적절하게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소작농의 빚을 좀 감면해주고 그래서 소작농이 그 빚에 절망하지 않고 주인의 땅에 묶여 있도록 만드는 것. 소작농들에게 감당할 만한 빚을 지우는 빚세상 경제의 달인들이 바로 이 주인이 바라는 오늘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들이 부재주주가 바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잘 해낼 때 그 마름이 적당하게 주인의 눈길을 피해서 주인의 그런 생산물 중에서 자기 몫을 떼어내는 것들 이것을 횡령이라고 여기지 않고 인센티브처럼 눈 감아 왔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재지주에게 자신이 고용한 마름이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에 대한 우리말 성서 번역이 청지기가 부재지주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들려졌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소문이 들려진 걸까요? 고발당한 걸까요? 부재지주에게 청지기의 횡령 소문이 고발되었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낱말이 디아스콜피조라는 낱말인데요. 우리말 성서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디아스콜피조는 디아 무엇을 통하여 콜피조 골라내다 떼어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마름은 그 주인이 독점한 땅을 관리하고 거기에 소작농을 묶어놓고 그 소작농을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주인의 부와 재산을 늘리면서 주인의 부와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일상적으로 골라내어서 떼어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고 능력 있는 마름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인센티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마름의 소극적인 횡령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마름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같은 이 마름의 소극적 횡령이 디에블레테 고발되었습니다. 우리말 성서는 이거를 소문이 들려졌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문맥에 맞게 또 정확하게 번역하면 고발인 것입니다. 마름이 부재지주에게 고용되어서 부재지주의 독점한 땅을 관리하고 거기다 소작농들에게 빚을 주어 적당한 빚을 주어서 묶어놓고 그 소작농을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주인의 부와 자산이 늘어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적당하게 인센티브를 얻어내는 이런 상황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인에게 횡령으로 고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지기를 부재주주인 주인에게 횡령으로 고발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 주인의 땅에 매여서 주인의 땅에 독점한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작농들이 이 청지기로부터 빚의 굴레를 계속 크게 써가면서 주인에게 과도한 채무자로 미꾸러기로 이렇게 전락되어지는 과정에서 마름이 주인의 재산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골라내서 자기 재산으로 횡령하는 그런 과정들이 눈에 띄었을 것이고 그것을 주인에게 횡령으로 고발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부재지주가 마름을 고용한 상황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흉악한, 가장 곤란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마름이 소작농들을 잘 다스려서 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소작농들을 다스리고 소작농을 관리하고 소작농들을 주인의 땅에 묶어두는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마름이 소작농들에게 배척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할 수 없이 이 마름을 소환해서 해고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상황에서 마름이 소작농들에 의해서 횡령죄로 부재지주에게 고발드린 상황은 마름이나 부재지주에게나 있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마름이 이제 소작농들을 관리하고 소작농들에게 빚을 지워서 부자지주의 땅에 묶어두는 그래서 부재주의 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마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주인의 눈밖에 나고 또 자기가 자신이 관리해야 될 소작농들로부터 배척을 된 상황에서 해고의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 오늘 예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초반의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사건의 흐름들과 상황의 흐름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